꿀벌레 액 재밌는 거 좀 해주세요. 잘 보셨죠? 신기하죠? 예. 요것이 미국에서 나온 33센트짜리 폭탄 먼지벌레를 다룬 우표입니다. 곤충 연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이즈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우정청에서 곤충 시리즈 우표를 발매를 하는데 그 뒤에다가 종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넣기로 해요. 그래서 우표 수집가들한테 이게 수집의 욕구를 자극하는 우표입니다. 그래서 이 우표 뒷면에 보면 이렇게 그 문구가 씌워져 있어요. 섭씨 100도의 뜨거운 물동 폭탄을 뿌립니다. 요것을 우정청의 의뢰로 해가지고 아이즈너가 뒷면에 이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콜렉트라는 곳이 수집가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아카이브예요. 여기는 우표뿐만이 아니고 동전, 지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인간이 수집할 수 있는 아주 방대한 것들을 아카이빙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웃기게도 아이즈너의 그 폭탄 먼지벌레보다 몇 년 앞서가지고 7년 앞서가지고 조선 우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카이빙을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잖아요. 10년 동안 찍으면서.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칼럼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한국우치연합이라는 곳에서 컨택이 왔어요. 여기가 1965년서부터 그 매달 월간 우표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뭐 글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2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단칼에 끝내는 우표 속 곤충 해가지고 이 아까 거기 수집가들의 세계에서 내가 필요한 우표를 검색을 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자료가 있다 하면은 제가 이제 사진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아카이빙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뭐든지 모아놓으면 어디서든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고마로브 집게벌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끝에 이렇게 집게가 길게 나왔죠. 그리고 요건 배고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딱지날개입니다. 대개의 곤충들이 이제 날개가 이 배 끝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딱지날개가 몸통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녀석은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유기물이라든가 뭐 죽은 곤충을 먹고 사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고마로브 집게벌레인데 평상시에는 요 겉날개, 딱지날개, 요 딱지날개 요만한 이제 크기죠. 요걸 이제 3단으로 딱 접어가지고 수납하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날개를 한번 팍 펼치고 창공을 나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유기물을 주워 먹는 녀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송달개를 가지고 있을 줄은 보통 사람들은 뭐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끝검은 말매미충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여기 이제 식물 줄기고 이 녀석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이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꽁무니에서 오줌을 냅니다. 오줌방울.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손처럼 생긴 항절에 이렇게 손처럼 생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꽁무니에서 오줌방울 여기다가 툭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 손으로 휙 하고 날려보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포착을 한 겁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 자연사 사진을 찍으면서 단 한 번 본 장면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 녀석을 찾아서 더 좋은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틈틈이 기회를 노렸는데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매미충계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다른 녀석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잎이라든가 뭐 이렇게 등산복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물동 오줌을 조금씩 내요. 근데 이 녀석은 풀줄기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확 던지고 있죠. 물동을 던지는 이유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식물 줄기에서 즙을 빨아먹고 요 오줌을 여기다 근처에다 싸면 냄새가 풍기면서 금방 천적한테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동 폭탄을 이렇게 멀리 쏘아 보낸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대가리가 매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매미과에 속해요. 대만의 쪽으로 가면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청차예요.
어떤 차농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찻잎을 막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매미충, 조그맣게 한 2mm 정도 되는 매미충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찻잎을 전부 갉아먹었대요. 그래서 찻잎이 시들고 뭐 허여멀게 해가지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시들은 찻잎을 가공을 해가지고 시장에 냈어요. 근데 영국 창인이 한번 그걸 딱 맛보더니 맛이 좋다 해가지고 평상시에 가격보다 5배나 두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갔다고 해요. 이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더니만 뻥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차의 이름이 그때부터 팽풍차라고 바뀌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허풍차예요. 거짓말한다, 뻥친다. 그래서 허풍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미충이 갉아먹은 찻잎, 그러니까 매미충의 침이 묻은 찻잎으로 청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이름을 동방미인으로 바꿔요. 동방미인이라고 했어. 사람이 짜 했는데. 근데 저도 이걸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주문했어요. 날고 봤더니 미인이 아니고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미인이에요. 그래서 뭐 그 차가 뭐 나쁜 차가 아니고 좋은 차예요. 자스민 차인데 이 빨갛고 큰 통에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 동방미인의 좀 덕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밑들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정확한 국내 이름은 아무르 밑들이라고 해요. 아무르 지역에 사는 밑들이란 뜻이겠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꼬리 끝이 들렸어요. 그래서 밑이 들렸다. 그래서 밑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전갈 꼬리처럼 보여가지고 외국에서는 스콜피온 플라이, 그러니까는 전갈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파악기예요. 잡는다 그런 뜻이죠. 암놈의 목덜미를 잡고 짝짓기를 할 때 씁니다. 다른 녀석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말 전갈 꼬리처럼 생겼죠. 이 녀석이 밑들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대가리는 이렇게 보시면 펠리컨 부리처럼 생겼어요. 잡식성이라서 작은 곤충도 잡아먹고 시체에 내려앉아가지고 사체, 동물 사체, 밟혀 죽은 거 이런 것도 빨아먹기도 합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만 볼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이 기가 막힌 짝짓기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이 갖고 온 선문 꾸러기가 마음에 들어야만 짝짓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홀레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수컷이 작은 곤충, 뭐 파리 같은 걸 잡아가지고 포장을 해요. 이렇게 그 다리에서 이렇게 실 같은 거를 내는 종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거미줄 비슷한 걸로 이렇게 파리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암놈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암놈이 그 선물 포장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선물이 크고 좋다 그러면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사기꾼이 있어. 뭐냐 하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쓰레기 같은 것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암놈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암놈이 이제 이걸 이제 포장을 풀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 짧은 틈에 짝짓기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영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애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풀벌레 이야기 도감에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사마귀 부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체는 사마귀하고 똑 닮았어요. 낯발이 사마귀하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몸통은 벌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풀잠자리 목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겹눈이 청동색으로 해가지고 무척 크죠. 앞에서 보면 이 낯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으면 완전히 사마귀하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녀석의 생태가 아주 기묘해요. 이것이 사마귀 부치의 알인데 알을 한 몇백 개이 납니다. 그러면 이 알에서 알이 깨어나가지고 무당거미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무당거미. 왜냐하면 무당거미에 기생하거든요. 이것이 무당거미가 낳아놓은 알집입니다. 가을에 이제 알을 이렇게 무더기로 낳아놓는데 거미줄을 내어가지고 겨울에 얼지 말라고 이렇게 보온제를 해놔요. 그러면 아까 그 녀석이 봄에
딱 나와가지고 이 무당거미 알집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거미줄을 싹 이렇게 다리로 탁 잡으면 어떤 종의 거미인지를 알아차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을 많이 낳는 무당거미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무당거미 암컷이 이렇게 알을 팍 만들고 있을 때 몰래 등 위에 탁 올라탄 다음에 요 속으로 침투를 해가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을 보내면서 이 속에 있는 무당거미 알을 몽땅 잡아먹고 세대를 이어가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작은 검은 꼬리 박각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벌새라고 착각을 했는데 벌새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벌새는 남미 쪽에 있습니다. 주둥이를 길게 뽑아가지고 흥미를 해요. 평상시엔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벌새에 관해서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난초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꽃 주머니가 아주 굉장히 길었대요. 뭐 한 30cm 정도 됐대. 그래가지고 이 난초에 적응한 어떤 곤충이 있을 것이다. 이 난초를 수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긴 관을 통과해서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곤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잎의 길이가 무려 27cm나 되는 박각시 나방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이 됩니다. 당시에 2010년인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 생태 사진에 한참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한테 눈치채지 않게 다가갈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위장복을 입고 한번 설정샷을 한번 찍어봤어요. 필드에 몇 번 입고 나갔는데 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좀 번거로워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이 녀석은 뿔노린재입니다. 국내 정식 이름은 에사키 뿔노린재. 여기 암컷이에요. 여기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등판에 하트 무늬가 있죠. 요건 약간 유백색이고 약간 노란색이 돌죠. 요건 수컷입니다. 예, 뿔노린재는 이렇게 알을 보호하는 습성이 강한데 이 수컷 이놈들은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게 최대의 목적이야.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암컷만 보이면 달겨 들어가지고 짝짓기를 하려고 해요. 꽁무니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노린재는 한번 이렇게 교미를 시작하면 안 떨어져요. 날밤을 셉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짝짓기한 수컷의 정자하고 암컷의 알이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입 선출법.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컷이 짝짓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손으로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발견만 한다면 사진 찍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에사키 뿔노린재의 알 무더기인데 어미가 이 뾰족한 주둥이로 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도 벌려주고 곰팡이도 쓸어내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보살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먹지도 않고. 근데 어미가 보살피는 과정에서도 가슴 부위에, 그러니까 주둥이가 닿지 않는 가슴 부위에 있는 알들은 기생을 당해가지고 기생벌이 끼어납니다. 요 놈이 바로 이 기생벌이에요. 이 알에서 태어난 기생벌입니다. 그래서 요 까만 것들이 전부 기생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정말 뿔노린재의 애벌레고. 다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푸토니 뿔노린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알무더기가 있고 요거는 빈 껍질이죠. 알이 이렇게 나왔어요. 애벌레가. 그래서 얘가 굶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알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꼬물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다리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듬어 안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놔. 그래서 한동안 모아놓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껍질이 단단해지면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음으로 바둑돌 부전납입니다.
요 녀석이 생긴 게 정말 바둑돌처럼 생겼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바둑돌, 숫돌나비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조리대고, 조리대에 일본 납작 진딧물이 살면 요 놈들입니다. 이렇게 조리대가 허옇게 이렇게 시들어가요. 이렇게 왁스 같은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둑돌 부전나비 애벌레가 요 놈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여기가 대가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이.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진딧물하고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위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걸 잡아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비 중에서 육식을 하는 나비가 대략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0에서 50종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육식을 하는 나비가 이 녀석이에요. 우리나라엔 단 한 종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엽게 생겼죠. 뭐 사슴뿔 같은 것도 있고. 이 녀석은 대왕나비의 애벌레입니다. 딱 보시면 뀨 하고 귀엽게 뭔가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 녀석의 몸통입니다. 위에서 보면 뿔이 있고 이렇게 날개싹이 좀 자라는 것 같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것은 요 녀석이 입에서 낸 그 명주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나무 잎 갉아 먹다가 이렇게 명주실을 내가지고 해먹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쉽니다. 비 같은 게 오면 바로바로 물이 빠지니까 젖지도 않고 그래서 이쪽에 앉아가지고 쉬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다 자라면 이렇게 어른 나비로 우화를 합니다. 까마색 줄무늬에 주황색 이렇게 색이 들어가서 아름답죠. 한여름에 주로 볼 수 있고요. 약수터라든가 물기가 좀 있는 곳에 날아들어요. 비가 온 다음 날에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이제 땀을 묻히거나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살짝 대면 올라와가지고 염분을 빨아먹습니다. 날개 옆으로 하면 날아가니까 앞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옆에서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등산객 아주머니가 어머 너무 신기해요. 사진 좀 한번 같이 찍어요 해가지고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룩말처럼 생긴 얼룩덜룩한 몸매를 가진 녀석은 참나무 겨울 가지나방 암컷이에요. 나방이고요. 저수지 옆에 가다 보면 데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11월 말부터 12월 그 사이에 활동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에 붙어 있는 걸 찍었는데 여기 앞놈이 이렇게 페로몬을 퐁퐁퐁 풍겨요. 그러면 그 페로몬을 맞고 수컷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짝짓기가 이루어져요. 수컷은 보시다시피 날개가 있어가지고 일반 나방 모양이죠. 암수가 짝짓기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게 같은 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에서는 성적 이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조류에서는 뭐 꿩, 그 다음에 뭐 공작새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합니다. 곤충 세계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적 이형이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녀석은 남가뢰입니다. 청남색으로 생겨가지고 배불뚝이에요. 날개가 배를 덮지 못하고 여기에 전부 알이 들어차 있습니다. 요게 남가래의 애벌레입니다. 어미가 보통 몇천 개의 알을 까요. 그럼 이렇게 뭉쳐 있다가 원래는 그 풀줄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꽃 봉우리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독 생활하는 벌이 삥 날라와가지고 꽃 위에 앉으면 그때 벌 등에 올라타가지고 벌집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벌집 안에서 애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꽃봉오리 위에 벌이 날라오는 확률도 적고 다시 뭐 이
벌집으로 침투하는 일도 어렵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알을 까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알을 깝니다. 그 생태 습성 때문에 이 녀석들은 그 올라타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뭐 한 30cm 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 팔다리를 막 휘저으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기왓장 위에 낳아놓은 애벌레입니다. 원래는 꽃봉오리에 낳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 낳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생태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다. 그래서 셀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미는 쑥을 먹고 몸속에 독액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화학적 화상을 입어요. 이 관절 사이로 노란 독액이 스며 나옵니다. 그곳의 성분이 칸타리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처음엔 모르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화상 자국이 생깁니다. 약하면 이제 허물이 벗어지고 허물. 심하게 이제 발랐다 그러면 살이 푹 패여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것이 최음제, 그러니까 예로부터 비아그라로 쓰였어요. 이 칸타리 이 남가래를 이렇게 바싹 말린 다음에 빻아가지고 아주 소량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도 이게 부스럼 치료하는데 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 먹기도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져서 죽으니까 보통 사람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한 독액인데 이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홍날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건 개나리 잎 위에 앉은 홍날개를 찍은 거예요. 얘가 왜 칸타리딘을 좋아하냐 하면 암컷에게 선물로 주면 얘가 이제 암컷한테 날아가가지고 더듬이로 두비두비 하면서 칸타리딘 독액을 넘겨줘요. 그러면 암컷이 그것을 먹고 알 속에 칸타리딘 성분이 있어야만이 천적들한테 잡아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필드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남가래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그래서 질질질 이렇게 끌려당기거든요. 그럼 얘가 귀찮아가지고 이게 칸타리딘 독액을 맺혀. 그럼 그걸 이제 쪽쪽쪽 빨아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드에서 찍으려고 십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칸타리딘을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홍날개는 이 칸타리딘의 독성을 흡수해가지고 암컷한테 성분을 줘야만 암컷이 짝짓기를 허락해. 왜 그러냐 하면 이 칸타리딘의 독이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칸타리딘을 갖고 간 홍날개 수컷은 알코올성 사고를 나고 칸타리딘을 갖고 가지 못한 녀석은 폐자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엮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뭐가 드릴까? 말매미충. 말매미충. 그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자, 끝검은 말매미충이라고 합니다. 매미과에 속한 녀석이에요. 옆에 뒤 밑에서 보면 즙을 빨아먹어. 그게 사진을 보실 때요. 그 말매미충이 지금 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줄기에 이제 거꾸로 붙어가지고 즙을 빨아먹은 다음에 꽁무니로 용궁 던지듯이 오줌방울 휙 던져요. 그 사진이에요. 이게 이 동그란 오줌방울. 오줌방울. 어떻게 이걸 잡으셨네. 12년 동안 찍고서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딱 한 장 나온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걸 잡으셨네. 그 이후로 안만 나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매미충이 어디 쓰냐 하면 대만에 가면 청차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녹차, 청차 이런 걸 많이 사요. 녹차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홍차가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청차 개혁. 그 청차 개혁이라고 하는 중에서 저기가 있어.
몇 페이지였나 까먹었다. 뭐였죠? 그거 이름이? 청차기. 동방미. 아, 동방. 확실히. 대만에 가면 그 차 문화가 워낙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커피 만들 차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만 사람들 중에 짱리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에 대한 어떤 권위자 중에 한 사람. 옛날에 영국 상인이 그 대만 쪽에 와가지고 그 청차를 구입하려고 했대. 그런데 그 차 농가 중에 한 사람이 차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벌레를 먹은 거야. 이게 말뱅이충 같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녀석이 잎을 파먹으니까 잎이 시들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에이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영국 상인이 그걸 한번 맛을 보더니만 지금까지 먹어보던 차 중에 제일 최고다 해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사갔어. 5배나 비싼 값을 주고. 그래서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안 믿지. 뻥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팽풍차였어. 뻥치는 차. 말 그대로 뻥튀기 차. 근데 그게 점점 일소문이 터지면서 말매미충이 빨아먹은 찻잎으로 만든 동방미이라는 차가 청차 중에 최고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많이 팔려나가면서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팽풍차라고 하면 뻥치기 차라고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게 동방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곤충과 재밌는 얘기 갖고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공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3시반입니다. 자리가 마련된 김에 풀벌레 이야기 말고 이상한 쌤이 전시하는 나들막도 좀 설명해 주세요. 나들박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나들박 전시? 주제로 삼은 나들막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시를 언제 했죠? 2023년에 했습니다. 여기 서울시 문화재단이라고 사진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공고 같은 거 내잖아요. 뭐 작품 지원 공모, 뭐 대관 지원 공모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받잖아요. 아니면 신청서를 받고 하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전시 공간을 대여를 해준다든가 전시 작품을 할 때 뭐 비용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많게는 뭐 한 500명 정도 되고 많게는 한 8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괜찮다 싶은 것은 선정을 해가지고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선정이 돼가지고 나온 게 나중박스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장 갤러리 있잖아요. 시민책 갤러리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한번 했어요. 그때 혼자 하려고 막 마음 먹고 있었다가 그래도 우리 F4이라는 멤버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갈 거다라는 생각에서 공동으로 전시를 해가지고 그때 한 참여한 작가들 김기천, 박광범, 신종규, 윤관웅, 이상원, 이옥기, 임상욱, 조성규 이렇게 했습니다.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나들박 전시할 때 작품은 한 전시. 이거 보면은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 게이트 있잖아요. 접고 닫힌 게이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전선 현장에 가면 그런 거를 한 사진을 그 부분만 딱 찍어. 그래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건설 현장에 있는 그 게이트는 전부 다 찍은 거야. 서울 시내에 있는 거 전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패턴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다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짓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해체시키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걸 세우잖아. 그 건축이라는 것도 아파트를 세우고 뭐 빌라를 만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을 전부 해체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뭔가 움쩍달싹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세포막이 세워줘야 되고 이 막을 통해서 자본과 물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한성대 입구에 가면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번 찍은 거고 요건 어딘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편집을 한 건데
편집 안 한 걸 보시면 괜찮을 거야.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 설정에 가면 이렇게 데이트 있잖아요. 하나도 지나고 이 부분만 딱 딴 거야.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만 딱 따고 여기도 가가지고 보효사면하고 여기 관악구 이쪽 있거든. 그래서 이거 찍고 가지고 하여튼 뭐 수천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패턴하고 여러 가지 보유를 해가지고 만든 최종작이 이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사진입니다. 요거는 나들막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때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편집한 거. 아까는 이 전부가 막혀있지만 나중에 통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 사진 예술에도 우리가 유 부장님 통해가지고 광고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강물 선생 통해가지고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그랬죠. 위키미디어 영문판이에요. 방문하면 뭔가 글을 쓸 때 연구도 해가지고 영어권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풀무치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 이게 풀무치 이게 때로 모이면 그 황충으로 변하면서 작물을 다 갉아먹어요. 우리 나라에 사는 아족인데 연구 위키에 보니까 자료가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인데 그래도 좀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료를 집어넣으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오픈을 해놨다.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오픈한 거예요. 렌트 프리, 카피라이트 프리,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해서 내가 쓴 사진 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거를 전 세계인하고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 사용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카이브 해놓으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위키미디어를 하게 되면 의외로 재밌어요. 국내 홈페이지 다른 거보다 여기 문구 해가지고 앞에서 스크립트 하다 보면 이것도 한 2년 정도 훌쩍 가. 그래서 사진 작업에 대한 동료들도 얻을 수가 있어. 고생들 하셨어요.